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현재 이파의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요소로 인해 비트코인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 세계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다양한 장소에서 벌이는 다양한 대리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주요 경제국은 동맹국에 전달할 전쟁 물자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일례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열차 통행이 늘어나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공급해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총알에 소비된 1달러, 루블, 위안은 음식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돈이죠.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이는 전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심화된다면 변수도 커져 어떤 나라의 채권도 소유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건 금과 비트코인이겠죠. 현재 미 바이든이 말했듯이 미국은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출하겠다는 무제한적인 약속을 제공하면서 동맹국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미국의 군사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란과 같은 하마스의 동맹국이 대리자를 통해 전쟁에 참여할 경우 더욱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미래의 정부 차입을 증가시키게 되고 전쟁으로 인해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이에 따라서 향후 미국의 주변 전쟁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이 매도세를 보이고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은행의 구조적 해칭 요구와 미국의 전쟁 물자 차입 요구는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반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서 이러한 흐름이 더 가능성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이런 군사적인 흐름에 반대할 만큼의 골격을 갖춘 정치인은 거의 없고 더불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도 적어요. 그런 결과적으로 장기 미국 재무부 채권이 투자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은 대안을 찾을 것이고 그 대안으로는 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이 전쟁 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서 이상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금융이 살아나거나 연준이 방향을 바꿔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방향을 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더 주목받는 것이고 이제 바이든 연설 직후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미국 장기 국채의 공격적인 매도세를 배경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배경을 크게 보면 미래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한 전쟁 상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탈달러의 흐름, 탈달러의 흐름이 계속되어야 이 틈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면 페트로차이나 디지털 위안으로 첫 원유 거래 진행이라는 소식이 보이시죠? 중국의 석유 채굴 전문 공기업인 페트로차이나가 디지털 위안을 이용해 첫 원유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위안은 중국은행이 발행한 현지 디지털 화폐 CBDC의 이름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시겠지만 이 원유 거래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같이 껴 있거든요. 이렇게 국제 교역에서 달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브릭스 연합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소식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 비슷한 계열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겁니다. 그럴수록 이 브릭스와 같이 가는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주목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시카고 선물 상품 거래소 CME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가 바이낸스급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기관과 그 외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소식과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금 유입과 본격적인 ETF 승인이 시작되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자금들이 상승장을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리플 소식으로 넘어와서 XRP 레저 기반인 셀프 커스터디 지갑 줌 월렛이 지난 3개월간 60만 2,989명의 활성 사용자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난 7월 이후에 사용자 활동이 이렇게 증가한 건데 가장 최근인 이번 달에 49만 1,032명의 활성 사용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1위는 활성 사용자 약 14만 명의 미국, 그리고 영국과 필리핀은 약 4만 명대로 2, 3위대를 차지를 했는데 이외에도 16,000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상위 10개 국가에 인도네시아, 한국, 나이지리아, 캐나다, 호주, 독일 및 일본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처럼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사용자 활동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7월 약식 판결 이후에 꾸준하게 관심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줌팀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기술인 엑스하우와 훅스를 이용해서 10배 더 많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전달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갑 소유자들이 AMM이나 기타 분산형 거래소, DEX를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동성 역시도 10배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리플 XRP 토큰의 시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호재인데, 일전에 리플은 웹3 금융 플랫폼인 어포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경 간 결제 인프라를 결제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었기 때문에 관련된 유동성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리플이 6개 대륙 55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70개 이상의 시장에서 지불금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리플이 결제 솔루션을 출시한 이후에 3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과 2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재정적인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미래의 은행 시스템의 일부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 때문인지 리플이 연초 대비했을 때 64%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 중에는 SEC한테 소송을 당한 바이낸스 CEO 창펑자와 관련 토큰 BNB의 하락세부터 에이다, 도지 등 연초 대비 하락한 코인도 있고, 솔라나, 링크, 비트코인처럼 큰 상승을 보여준 코인도 있는데, 그 중에 소송 와중에 XRP가 이런 상승을 보여줬다는 게 더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SEC가 리플 임원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이 SEC와 리플의 소송 합의를 일부 장려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소송 마무리가 이어지면 현재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솔라나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